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Ayo ladies and gentlemen,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yeah.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밤새 일했지 every day. 네가 클럽에서 놀래, yeah. 잘 몰랐지 말고 들었네. I gotta be, 난 좀 잘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3학년 9반 김지영 양의 신청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쩔어. 선생님도 이제 쩌는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을사늑약과 국권침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어떤 타격을 준 사건이 아닐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떤 비참한 순간입니다. 비참한 순간,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어떤 인조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황제한테 항복할 때, 그때만큼 아마 비참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나라에서 러일전쟁도 일어납니다. 이놈들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1차 한일협약, 가스라테프트 조약,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런 조약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약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늑약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는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서 우리나라가 했던 노력,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곳에 우리가 사람들을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어떤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미 7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합쳐지게 되는 식민지가 됩니다. 그 조약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러일전쟁입니다. 우리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를 이기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관파천이라는 사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게 되죠. 사는 곳을. 그러니까 다시 조선을 두고, 이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 제끼면 조선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또 러시아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나라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04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지닌 나라고, 일본은 동아시아 끝에 작게 붙어있는 작은 섬나라죠. 그래서 누구나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는데,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자 이제 먼저 일본이 재빨리 우리나라에게 한일의정서라는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내에서 일본군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이 보장되어 있는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이 일본에게 전쟁이 유리해져 가니까 우리나라에게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 재정, 외교 부문에서 일본이 지정한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 고문은 어떤 존재냐면 상담을 해주는 존재라고나 할까? 우리나라가 어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라,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존재를 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 사실 말이 고문이지 거의 일본이 시키는 대로 점점 더 하게 돼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 이런 과정을 점점 거쳐 나가면서 이제 거의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삼국 간섭 배웠죠. 청나라 영토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차지했는데, 차지한 줄 알고 완전 좋아하다가
다른 나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간섭하면서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 속에서 일본은 또 일본이 조선 차지했다가 남들이 뺏으려고 돌려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조선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외교적인 노력을 미리 펼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조약을, 밀약이라는 것은 몰래 맺은 조약입니다. 미국과 체결하게 되는데, 내용은, 자,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가지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자. 서로 하나씩 나눠 먹자. 서로,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자 라는 조약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뒤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 동맹을 맺게 되냐? 영국은 인도를 가지는 것을 허락해준다, 일본이.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가지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동맹, 또 서로 하나씩 나눠 먹겠다라는 동맹입니다. 그 다음,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꺾고 나서 러시아에게 조선에서 일본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가 인정해라. 그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는 이제 조선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영국, 러시아의 이런 허락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통감부는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위한 기구입니다. 통감부. 이 통감부의 일대 이 통감부 최고 수장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왜 사망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겼으니까 이걸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종이 1907년에 네덜란드까지 이 만국평화회의라는 곳에 우리나라 고종의 특사를 몰래 파견합니다. 일본이 알면 당연히 파견 못하게 하니까 몰래 이 세 사람을 파견해서, 이 만국평화회의니까 온 지구상의 온 나라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됐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거 국제법상 허용되는 조약이 아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알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이 외교적 노력입니다. 그 결과 곧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 왕 순종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게 위한 두 번째 노력입니다.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은, 자, 우리나라 고등관리 임명은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령 제정하는데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의 반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해산됩니다.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이제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거친 다음에 1910년 8월 완전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 부분이고, 시험 하나 찍어줘야겠죠? 시험 찍어줍니다. 서술형 시험 찍어줍니다. 39쪽, 교과서 39쪽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이 자료 있죠.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 을사늑약이 왜 성립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 그 대표적인 예로 조약의 이름이 없으며 고종의 정식 위임장을 받지 못한 외무 대신의 직인으로만 조약이 체결되었고, 또 조약의 시험 최종 단계인 비준 절차도 생략된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될 겁니다. 열심히 동영상을 봐준 여러분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자, 수업